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24화 계속되는 존 왓슨의 이야기 중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흥분을 가라앉힌 제퍼슨 씨가 물을 달라고 했어. 그래, 이런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건 화를 식히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지. 한층 차분해진 제퍼슨 씨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 두 놈 중 스탠거슨이 특히 악질이었죠. 드리버는 늘 술을 달고 살아서 언젠가는 빈틈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탠거슨은 빈틈이 없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노리고 다녔지만 기회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져가니 나도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복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관이 터져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차 한 대가 차펜티어 하숙집 앞에 멎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드리버와 스탠거슨이 나타나서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달려가더군요. 곧장 그 뒤를 밟았죠. 또 어디 먼 곳으로 떠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됐는데 뉴스턴역에서 내리더군요. 나는 내려 급히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가까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리버프랭 열차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막 떠났습니다. 다음 차를 타셔야 됩니다. 이런, 큰일이야.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 건데. 이거 봐. 이건 운명이라고. 스탠거슨,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갔다가 올게. 드리버, 어딜 가려고? 우린 항상 함께 움직이기로 했잖아. 위험하다고. 이거 참. 이봐 스탠거슨, 넌 비서야 비서. 감히 나한테 언제까지 잔소리를 할 거야? 너랑 붙어 다니는 거 아주 지겹다고. 짜증나고 진절머리가 나. 아니, 그렇지만 열차를 타야. 알아. 나도 안다고. 11시가 막차 아니야? 나 그전까지는 돌아온다니까. 못 믿겠어? 그래, 알았어. 11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혹시라도 늦게 되면 난 할리데이스 호텔에 가서 기다릴게.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만. 역시 한 번씩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 그럼 난 잠깐 갔다 올게. 드리버는 그렇게 역을 나왔죠.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겁니다. 늘 붙어 다니던 두 놈들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죠. 전에 브릭스턴 거리에 빈집을 보러 갔던 손님이 마차에 열쇠를 두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손님이 열쇠를 찾으러 왔는데 난 그 전에 열쇠를 복사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길 런던에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를 갖게 된 거죠. 드리버만 그 빈집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충분히 죗값을 치르다가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계속 진술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밌어질걸요. 역에서 나온 드리버는 여기저기 술집에 들러 진탕 마시더군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봐서 꽤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녀석이 마차를 타고 원래 있던 하숙집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왜 돌아간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난 그 녀석이 나오길 기다렸죠. 한 15분 정도 지났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뛰쳐나왔죠. 한 놈은 그 드리버였고 다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젊어 보였죠. 그 남자는 술 취한 드리버를 잡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치켜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질렀죠. 드리버는 절뚝절뚝 그 남자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드리버 녀석이 제게 오지 뭡니까? 대뜸 마차에 올라타고는 할리 데이비스 프라이빗 호텔로 가자고 하더군요. 아, 이거 간만에 말을 했더니 목이 타는군요.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살 것 같군요. 좋네요. 드리버 놈이 제 발로 내 마차에 올라탔다니까요? 기분이 좋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그러다 심장이 터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마차를 모는 동안 난 녀석을 어떻게 브릭스턴 거리의 빈집으로 데려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필요도 없더군요. 드리버 놈은 술을 더 먹겠다며 술집에서 내렸죠. 그리고는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술을 들이붓더군요. 드리버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빈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빈집에서 어떻게 드리버 씨를 죽인 겁니까? 난 그놈에게 복수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고민이 되기도 했죠. 만약 그놈들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다면 그렇다면 살려줄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요. 홈즈는 독설로 추리했습니다만 네, 도구로 죽였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대학 실험실에 청소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독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알칼로이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죠. 그것은 남미의 원주민들이 쓰는 독화살에서 가져온 것이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사람을 빠르게 죽일 수 있다는 맹독이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 약을 조금 훔쳐왔죠. 그리고는 작은 상자 2개를 준비해 똑같은 알약을 2개씩 넣었습니다. 진짜 독약은 상자마다 하나씩만 넣고 다른 하나는 빈 알약으로 말이죠. 드리버, 스탠거슨, 그 죄인들이 운이 좋다면 독약이 아닌 알약을 먹어 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요. 어째서 그런 거죠?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이 되기도 했고 죄를 지은 놈들이 결국 하늘의 뜻에 따라 죽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그 알약 상자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결국 드리버에게 쓰게 된 겁니다. 술 취한 드리버를 싣고 브릭스턴 거리의 빈집으로 향하는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이룰 생각에 말이죠. 밤하늘을 보니 루시가 날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빈집에 도착했죠. 드리버를 흔들어 깨우니 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왔는지도 모르더군요. 호텔에 온 걸로 알았는지 내 몸을 잡고서 날 따라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선 어둡다고 불을 좀 켜달라고 했죠. 괜찮습니까?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진술해도 됩니다.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쉬었다가는 다 못 끝낼 것 같네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난 드리버의 말대로 방 안에 있던 빨간 양초에 불을 붙였죠. 손에 들고는 그 녀석을 향해 내 얼굴을 비춰 보였습니다. 그리고선 말했죠. 이봐, 드리버. 날 봐. 뭐야? 돈 받았으면 어서 꺼지라고. 뭐야? 넌? 알아보는 것 같구만. 드리버, 그 자식 표정을 여러분이 봤어야 하는데. 술에 취해 있던 그 녀석은 나를 알아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전만해지면서 하얗게 얼굴이 떴죠. 바닥에 주저앉아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이마에선 진땀이 흐르고 덜덜 소리가 나도록 위아래 이를 떨었다니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겼던지 전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말 진술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네, 난 웃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이 벌레 같은 녀석, 솔트레이크에서 여기까지 몇 번을 놓쳤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젠 모두 끝났어 라고 했죠. 그때 그 녀석이 벌벌 떨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잔뜩 긴장해서 입을 떼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흥분했는지 온몸에 피가 끓는 것 같았죠. 심장도 터질 것 같고요. 드리버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휘청하는데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코피가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코피가 터지지 않았으면 제퍼슨 씨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까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 더러운 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살려두신 모양입니다. 난 드리버에게 최후의 말을 전했습니다. 루시의 반지를 꺼내 보이면서요. 불쌍하게 죽어간 루시의 복수다. 오늘 밤 네 놈에게 천벌이 떨어지는 거야. 날 죽일 겁니까? 죽여? 너 같은 걸? 너 같은 놈에게 죽는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쓰레기를 치우듯 네 놈을 제자리로 치우는 것뿐이다. 난 죄가 없어.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베리어 씨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드리버가 자신은 페리어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 제퍼슨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그럴까? 드리버가 죄가 없다고? 제퍼슨은 이미 드리버의 죄를 알고 있었지.